일본의 인터넷 통장 화면입니다. 2019년 6월 4일을 끝으로 입금이 없습니다. 재밌는 건 1년 이자가 1엔입니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일본어를 조금 알아볼까요? 통장은 츠조라고 하고요. 인터넷도 츠조, 인터넷 통장이죠. 오아즈카리 킹가그 고케. 오아즈카리라는 것은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맡았다. 오아즈카리 킹가그 고케. 그러니까 예금이죠. 예금 합계. 코노 코자카라 후리코미. 송금하는 것을 후리코미라고 합니다. 후리코미. 그리고 후리카에 오시하라의 지불. 토리히키 나이요. 거래 내용이고요. 사시히키 잔다카. 잔액을 잔다카라고 합니다. 작년 2019년 7월 1일자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되었는데요. 참 묘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아베 정부가 혐한을 조장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알고 지내는 일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전형적인 친절한 일본인이었기에 설마 그럴까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베의 경제 도발이 있고 난 후 역시 그랬었구나 하면서 내가 겪었던 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일본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그중 몇 명과 서먹해지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끌어올리려고 이제 혐한과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알고 지내던 후쿠시마현 사람들은 그때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할 사람은 도쿄에 있는 사람으로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친 지는 5년 또는 그 이상 되었습니다. 어쩌면 10년 가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박근혜가 탄핵될 때까지는 큰 의견 차이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나 노인들이 무조건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본 사람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기에 이제 아베의 그런 조치가 있고 우리가 대응하기 전에 초기부터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었거든요. 굳이 일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남의 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말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쌓아온 관계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하다가 2019년 6월을 마지막으로 도저히 기분 상해서 못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아베가 수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저에게는 너무나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아베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문재인을 싫어하게 된 것이고 나와도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점에 가면 혐한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다고 하죠.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편협한 민족주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보 정치인과 그 세력을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막무가내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옛날에 한 일본인이 나에게 노트북을 선물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60대 노인이었는데 내가 정부 비판적인 말을 많이 했던 것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욕을 먹어도 싼 놈들이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은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비판할 만한 분들이 아니죠. 이명박을 비난하니까 일본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역사 문제가 나오면 일본 편들기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사람과도 끝을 냈습니다. 이미 10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분위기 속에 일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경제 도발로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 사람들과도 연락 안 하고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끄고 살고 있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본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분 관계를 끊기에는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길고 또 추억도 있고 고마웠던 그런 일본인들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일본에 많이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해서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일본 뉴스를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오늘 일본의 예능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僕はムン・ジェイン政権をずっと言ってきましたけども、よしとはしません、よしとはしませんが、今回のですね、このコロナウイルス対策は本当に勉強させられるところがいっぱいありますね。そうですか。はい。 잘 보셨죠?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사람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처음 말문을 열 때 한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하면서 말을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지자체의 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굳이 문재인 정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말할 필요가 없는 대목이고 더구나 싫어했다고 말하면서 시작하기에는 다음에 오는 말이 문맥상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일본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면 안 되는 분위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2003년까지 4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봐왔던 일본과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 연가로 한류 붐이 일고 김수현인지 이수현인지 하는 한국 유학생이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하고 전철에 치여 죽은 사건 등으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던 때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 사람들도 내 앞에서 박근혜를 맹비난했었는데요. 아베 정권 들어서서 혐한에 세뇌되어 선량한 일본인들도 혐한에 많이 물든 것 같습니다. 굳이 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의식 중에 위축되는 것이겠죠. 僕はムン・ジェイン政権をずっと言ってきましたけども、よしとはしません、よしとはしませんが、 그러다가 2003년쯤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관한 담화를 뜻깊게 봤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뜻밖의 동영상을 발견했는데요. 지금의 현실에 너무나 맞는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2003년 6월 8일에 도쿄 TBS 방송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출연해서 일본 시민들과 대화를 한 영상인데요. 첫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하죠. 若者たちに支持された大統領ということですが、若者たちは大統領に 여긴 何 지금 を期待し 도쿄입니다. ているんでしょうか。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 많이 받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대통령께 수산하기 무엇을 치우시려는 연예인입니다.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 원칙과 신뢰라든지 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그
페어플레이의 문화가 크게 발전돼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었고 젊은이들은 저에게 그와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원칙, 신뢰, 공정함, 페어플레이와 같은 문화가 부족하므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의 지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선거의 결과와 연관해서 생각해봐도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BBK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죠. 이 사건도 기억하시죠? 나라도 팔아먹고 말이죠. 이때 이명박을 찍은 어르신들이 고스란히 박근혜 찍었겠죠. 윤창중을 시작으로 머리 손질, 이 눈물, 짜증나죠 정말. 최순실, 권성동은 이번에도 강릉시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참 한심하네요. 우병우, 나경원, 김기춘, 조윤선, 이 사람들 어디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신뢰, 공정함, 페어플레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장제원이도 이번에 부산에서 다시 당선되었네요. 황교안, 전광훈 목사, 조원진이죠? 이 사람 누구죠? 홍문종? 태극기 부대,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와서 정말 냄새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 보수의 가치가 느껴질까요? 박근혜와 자한당에 구역질 나는 인물들은 너무 많아서 얘도 있었지, 맞아, 얘도 나쁜 짓 했지 하는 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면요. 나쁜 놈들 얘기는 그만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보다가 관련 영상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옛날에 봤던 영상이지만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다시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